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도형의 이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이 수업은 모두 등교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여러분이 이제 복습할 겸, 그리고 또 다른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에게는 어떤 수업을 했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제 8차시 수업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친구들은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들었던 친구들도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복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모두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는 프린트가 모두 끝이 났죠. 그래서 숙제로 하이하이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형 위주로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고난도 유형은 이제 다음 주 두 차시 수업 있죠? 두 차시 수업 동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부교재도 준비해 주세요. 자, 28쪽에 12번으로 이제 워밍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원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6에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림상으로 보면 원의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거는요. 한 직선에 의해서 이 잘리는 원이 반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잘리는 현은 원의 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0,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은 0,1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0,1을 대입을 하면 1은 n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mx 플러스 n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또 다른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 직선을 한번 살펴보면 자, 평행이동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x-1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y에 y-2 대입하고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떤 원을 이등분하냐면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9라는 원을 이제 이등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원의 중심 4,-3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는 3m 플러스 n이 되겠고 n은 우리가 알다시피 1이었죠. 네, 이거 1이었으니까 이제 m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겨서 계산해주면 m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m 플러스 n의 값은 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쌤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야 합니다. 적당한 평행이동한 직선에 대해서는. 또 뭐 대칭이동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동하는 도형들이 점, 뭐 포물선, 원, 직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특히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자주 접하는 그런 도형이 되겠는데 오히려 직선보다 조금 간단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뭐냐면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 포물선을 적당히 평행이동하거나 또는 대칭이동하거나 하여도 이 포물선의 폭은 변하지 않습니다. 포물선의 폭을 결정하는 것은 이차항의 계수죠. 그럼 이차항의 계수가 일정하다면 이동된 꼭지점만 잘 파악을 하면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바로 유도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파악한다면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으로 이제 이차 함수를 세팅할 수 있으니까 뭐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을 평행 대칭한다고 해도 원의 변하지 않는 성질은 원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즉 반지름이 일정하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만 잘 파악하면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즉 원의 중심 a, b만 잘 파악을 하면 이 원의 방정식을 바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이나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또 원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런 것만 잘 파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면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8번 보겠습니다. 두 포물선이 나왔죠. 포물선이 이제 점 A에 대하여 대칭일 때 A의 좌표를 구하라 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방금 봤듯이 포물선의 꼭지점부터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 Y는 X 마이너스 위에부터 할게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바로 계산되죠.
두 번째, 이거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14x고 플러스 49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계산된 결과 마이너스 49니까 마이너스 1만 더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첫 번째 3,1이 꼭지점인데 점 A에 대해서 대칭되었더니 꼭지점이 7, 마이너스 1이 되었다. 그러니까 점 A에 대해서 두 꼭지점이 당연히 대칭이 되겠죠. 왜냐면 포물선 전체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점 대칭의 중요한 성질이 뭐였어요? 네, 점 대칭의 중요한 성질은 중점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점 조건을 만족하는 점, 즉 대응되는 두 점의 중점이 대칭을 이뤄내는 A라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좌표는 바로 중점 때려주면 2분의 3 더하기 7,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5,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좌표는 5, 0. 뭐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번 이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위로 볼록한 게 모양이 바뀌었다. 하지만 폭은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8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보죠. 자, 42번 볼게요. 42번은 여러분이 익숙한데요. 저번 시간에 예제 7번에 프린트에 있던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직선에서의 대칭, 선 대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뭐였죠? 바로 중점과 수직 조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풀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또 가져왔냐? 그 이유는 이 y는 x 플러스 a꼴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꼴에 대해서 좀 더 유용하게 식을 적용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서 42번을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상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2번만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면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a 라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직선에 대해서 점 P를 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 중점 조건을 만족하게 P 다시가 되는데 이 x, y가 어디로 가는지 x 다시, y 다시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점 조건입니다. 자, P''의 중점, P''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겠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위의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점이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2분의 Y 플러스 Y 다시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자, 대입해서 바로 이제 계산할게요. 2분의 Y 플러스 Y 다시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X 다시 더하기 A다. 자, 양변을 2를 곱해주고 우변에 있는 식을 전부 좌변으로 이항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x 다시 더하기 y 더하기 y 다시 마이너스 a는 0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p 다시 p 다시가 어디 수직?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수직이다. 자, 그러면 p 다시의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기울기가 곱해서 이제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x 다시 분의 y 빼기 y 다시는 1이 된다. 그래서 x 빼기 x 다시를 좌우변에 곱해주고 좌변을 모두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x 다시 마이너스 y 플러스 y 다시는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위의 식을 1번식, 이 밑에 식을 2번식으로 하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더하기 2번을 한번 보면 자, 어떤 이점이 있냐면, x 다시가 지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x 다시 지워지고, y도 지워지고요. 플러스 이 y 다시 마이너스 이 a는 0이 돼서,
y-는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거.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빼보겠습니다. 1에서 2를 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네, y-가 소거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x 지워지고요. 2x 다시, 그리고 플러스 2y, x 다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a는 0이 돼서 x 다시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x, y가 이제 마이너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방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외울 때는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면 조금 외우기 편할 겁니다.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대칭이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입 이렇게 또 x 입장에서 보면 이항해서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a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플러스 a 대입,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입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전혀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이제 생으로 외우기보단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y는 x 플러스 a의 대칭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증명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y 자리에 이제 x 플러스 a 대입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또 x 자리에는 x 입장에서는 y 빼기 a니까 x 자리에 y 빼기 a 대입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4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y는 2x-1을 이 직선에 대칭한 거잖아요. 그러면 2x-1은 다시 말하면 fx, y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이동된 이 직선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 거니까 f,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죠. 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원래 주어진 식에 x 자리에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 대입하고요. y 자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입.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6 빼기 1이니까 5고 3 넣으면 플러스 2가 돼서 는 0. 그래서 m은 얼마가 되겠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1이고요. n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주목해 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바로 y는 x 플러스 a에 대하여 만약에 a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a가 0이 되는 거니까 x, y는 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간다는 사실. fx, y는 0은 어디로 가겠어요?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은 오히려 외우기가 더 쉽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외워야 돼요.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a가 0일 때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한번 외워보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의 사실도 한번 보면요. 만약에 a가 0이라면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죠. x, y는 y, x로 네, 가고 fx, y는 0은 f, y, x는 0이 되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y는 x 대칭을 조금 더 일반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9쪽에 15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한번 따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자, 점 A를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b가 되는데, b는 당연히 2,3이 되겠죠. A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 했으니까, 이 C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에 의해서.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어서 정리를 하면 2 루트 1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 문제는 5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서 우리가 도구로서 대칭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0쪽에 26번 보겠습니다. A, B가 직선 x 플러스 y는 이 위의 점 P에 대하여 움직이고 있는 점인가 봐요. 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죠. 자, x 플러스 y는 2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x, y 절편은 3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A라는 점은 2,5니까 뭐 적당히 이쯤 잡을게요. 2,5. B라는 점은 7,0입니다. 이쯤 잡을게요. 7,0. 그때 x 더하기 y는 이 위에 p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죠. x축 위에 움직이고 있는 점 P에 대하여 x축 이 한편에 AB가 있었죠.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튕겨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단 경로를 볼 때는 항상 직선이었단 말이죠. 그 말은 직선 경로로 나타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튕기지 말고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칭을 사용했죠. X축 대칭을 사용하면 이 튕기는 이 직선에 대한 이제 대칭을 사용하면 이 BP 길이와 같게 B-P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경로가 이렇게 튕기는 경로를 이 경로와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B- 길이, 즉 이 경로죠. 이 경로가 잡히면 여기 P의 위치가 있으면 AP 더하기 BP가 가장 최소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수업에서 해본 적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 직선에 대해서 A 또는 B를 대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뚫고 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자 이런 겁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B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에서 수직 이등분이 되는 점 위치에 B'가 잡히는 거죠. 그럼 이 B'의 좌표만 알면은 자, 이 길이가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던 경로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것을 직선 경로로 표현하면 A B'의 길이가 바로 이 최단 경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B'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좀 이거를 공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제 수직 평행 물론 이제 우리가 중점 조건 그리고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 B'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꼴이기 때문에 얘는 빠르게 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b를 이제 대칭하는 거니까 7,0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대칭이 되면 네 마이너스 7 플러스 2가 y좌표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0 플러스 2가 x좌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2, 마이너스 5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 b'의 길이는 이제 10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죠. 답은 10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이하이. 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도형의 이동 부분 꼭 풀어야지 다음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